안녕하세요. 아즈마 골프입니다. 오늘은 골프 7세대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들여서 여기저기 손을 좀 봤어요. 특별히 고장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결말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제 골프 7세대는 2014년식이고 이제 막 22만 킬로를 넘어섰어요. 이 정도 연식과 주행거리의 골프 7세대 2.0 TDI의 중고가는 얼마나 될까요? 엔카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22만 킬로에 넘는 매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대신 21만 킬로 초반대 매물이 870만 원이었네요. 이게 딜러가 파는 가격이니까 매입가는 더 낮을 거예요. 상품화 비용 빼고 마진 빼면 8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200만 원 넘게 태웠다? 팔 거면 이렇게 못 하겠지만 계속 할 거니까 쓴 거죠. 정확한 금액은 213만 9천 원이에요. 이 금액이면 뭘 교체할 수 있고 교체 후 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릴게요. 교체 금액에 대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사실 플라이 휠은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들의 고질병 중 하나죠. 짧으면 7에서 8만 킬로, 좀 길다 해도 한 15만 킬로 정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상이 다 달라요. 어떤 차는 꽹가리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귀뚜라미 비슷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텅텅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죠. 소리가 다 제각각인 이유는 플라이 휠을 구성하는 부품 중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보다는 차량의 증상에 따라서 교체 필요성을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폭스바겐의 듀얼 클러치 미션은 가속을 하다가 엑셀러이터에서 발을 떼면 마치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차가 살짝 울컥하는 느낌이 들죠. 이 충격을 줄여주는 게 플라이휠의 역할인데 플라이휠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울컥임이 커집니다. 이런 상태라면 플라이휠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제 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특별히 소음이 나는 건 없었는데 이 울컥거림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문제는 차가 오래됐으니까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겠죠. 플라이휠에 문제가 생겼는데 방치하게 되면 후질은 물론 전진까지 안 되는 지경까지 가요. 클러치의 스플라인, 쉽게 얘기하면 기어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스플라인이 마모되면 동력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경이면 플라이휠과 미션 클러치까지 함께 교체를 해줘야 돼요. 또한 플라이휠 문제가 오래 방치되면 플라이휠과 클러치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다행히 제 차량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트랜스미션이에요. 사진 오른쪽에 기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저게 클러치 스플라인이에요. 플라이휠 문제가 심해지면 클러치 원판 부분에 갈림 자국이 생기는데 제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이 살짝 색이 다르죠?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마모가 컸다는 뜻이죠. 이건 청소를 하고 고착 방지제를 발라놓은 상황인데 가운데 부분은 색이 좀 진하죠? 살짝 마모도 있어 보이고요. 또한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니들 베어링이 꽂히는 부분이에요. 원래 저 부분은 매끈한 원통 모양인데 살짝 마모가 보이네요. 물론 클러치까지 싹 교체하면 좋겠지만 미케닉의 의견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그냥 연결했습니다. 정말 심한 상태는 어떤지 영상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덕 오토미션 유튜브 채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저처럼 클러치는 구품, 플라이휠은 신품인 경우에 N단이나 P단으로 변속할 때 충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엔진과 미션 마운트예요. 보통 15만 킬로 언저리부터 슬슬 진동과 소음이 심해지는 부품이죠. 저도 이 시기에 교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루다가 16만 5천 킬로쯤에서 냉각수 문제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22만 킬로까지 왔네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냉각수를 뿜어대는 증상을 한 번에 못 잡아서 꽤 큰 수리비가 들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의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일반적인 엔진 마운트와 미션 마운트 교체 시기인 15만 킬로에서 한 7만 킬로가 더 지난 22만 킬로가 되니까 시속 100킬로에서 불안의 속도를 내기 어려운 지경이 돼서 교체를 했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미션 마운트,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엔진 마운트예요. 이게 제 차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비소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플라이휠 교체할 때 미션을 내려야 하니까 이때 교체를 함께 해주면 공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윗줄에 똑같이 생긴 4개의 부품이 보이시죠? 이게 워터펌프예요. 역시 폭스바겐의 대표 고질병 중 가장 많은 게 워터펌프임을 증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엔진 마운트는 보닛을 열면 바로 보입니다. 미션 마운트, 엔진 마운트는 미션과 엔진의 진동을 차체에 전달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오래되면 고무 부분이 눌려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 진동이 그대로 차체에 전달되어서 진동과 소음이 심해지는 거죠. 당연히 교체 후에 진동과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고 시속 100km를 한참 넘어가는 속도에서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차량은 마운트가 하나 더 있어요. 흔히 갯벽다구 마운트라고 부르는 건데
영문 이름도 도그번 마운트예요. 이게 서브 프레임하고 차체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마운트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교체를 잘 안 하죠. 저도 그래서 그냥 뒀어요. 참고로 이 마운트는 센터 마운트 혹은 롤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부품들은 서브 프레임과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느 부분인지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만 봐도 어느 부분이 교체되는지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로어암, 사진에서 보이진 않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로어암과 서브 프레임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볼 조인트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활대 링크고요. 반대편을 보면 활대가 보일 텐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활대예요. 뭐 스테빌라이저라고도 하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서브 프레임과 연결된 스테빌라이저 부싱이고요. 로어암의 볼 조인트, 활대 링크 끝부분,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부싱은 모두 고무 재질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경화되면 탄성이 떨어지고요. 그때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 찌끄덕하는 잡소리를 유발시키죠. 이번 수리를 하면서 활대도 함께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품값이 좀 비싸요. 미케닉 이야기는 아직 상태가 나쁘지 않기에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사진에 보이는 활대 부싱이 활대의 탄성을 유지하는 부분인데 정서범주라고 해요. 탄성이 많이 떨어지면 활대가 로어암에 거의 닿을 정도까지 축 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체 교환은 여기까지만 했어요. 사실 앞바지 쇼바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내장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천천히 다니시나 봐요 였어요. 사실 교체를 하고 비용 받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은 안 한다는 곳이에요. 물론 쇼바까지 교체했으면 처음 차를 샀을 때 조금 딱딱하지만 날카롭게 움직이는 하체와 주행 질감이었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달릴 일이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쇼바는 내짝해서 100만원 정도니까 비용도 꽤 되죠. 그리고 서브 프레임, 보통 엠버라고 하죠. 고무 부품들을 교환하려면 이걸 떼내야 되는데 다시 붙인 후에는 휠 얼라인먼트를 봐줘야 합니다. 휠에 정렬하고 얼라인먼트가 틀어지면 타이어 편면모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수리의 마지막은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였어요. 이 역시도 쇼바처럼 앞쪽 브레이크와 디스크 패드는 교체가 필요하지만 뒤쪽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앞쪽만 했어요.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손으로 만져보면 라인이 있는 곳에 다 턱이 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께가 얇아진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울러 디스크와 패드를 교체하면서 브레이크의 상태를 봤더니 수분이 3%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교체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 중에는 노란색 필터가 있는데 분진이 브레이크에게 섞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부분도 청소가 필요해요. 디스크는 수분이 조금만 있어도 녹이 슬죠. 그래서 새 상품은 방청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방청제가 날아가기 전까지 브레이크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살짝 밟아주면 바로 깎여 나가요. (22만 킬로가) 넘어가면서 가장 신경이 거슬렸던 거는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차가 울컥울컥 하는 현상이었어요. 원래 울컥하는 것은 듀얼 클러치 미션의 특성이기는 한데 플라이휠 문제와 엔진 미션 마운트의 노화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울컥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다 교체하고 나니까 기분 좋은 정도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체에서 쇼바와 할 때 제외하고 다 교체를 하고 나니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소리도 사라졌고요. 과격하게 차선을 변경할 때 롤도 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아울러 100km가 훌쩍 넘는 속도에서도 주행 안정감이 살아있으니까 더 밟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고요. 역시 돈이 좋. 그럼 제 골프 7세대는 신차 때 컨디션을 100% 회복했을까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사라지니까 엔진 자체의 소음과 진동이 스멀스멀 다가옵니다. 이것도 차후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엔진도 뭔가 손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신차 대비 한 80% 정도의 컨디션을 회복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 정도 컨디션 회복에 들어간 비용은 정확히 213만 9천 원입니다. 교환 리스트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고요. 물론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매하고 공임 지불하고 교체를 의뢰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더 저렴하게 가능했겠죠. 하지만 일이 바빠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알려준 곳 찾다가 아예 수리 항목별로 금액까지 공개해 놓은 곳을 발견했어요. 이곳은 홈페이지에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당장 할 필요 없거나 연한이 남은 부분은 다음에 와서 하라고 하는 착한 업체이기도 해요. 여러 폭스바겐 동호회 협력 업체이기도 하고요. 영상 중간에 샵 힌트가 나오지만 설명을 한 번 더 기록해 놓을게요. 혹시나 오해나 의심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수리는 100% 내돈내산입니다. 솔직히 구독자 9,300달러 유튜버에게 광고 주실 업체는 없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맥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